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 유용한 정보 오늘도 가득 채워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충전해 가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간밤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기분 좋게 출발하는가 싶었는데 점차 그 상승폭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면서 자, 그리고 정리할 종목들은 또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 오늘 개인의 선택 방송 보시면서 자, 어떤 종목 포트에 담아두면 좋고 또 어떤 종목은 빼면 좋을지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요. 자, 오늘의 파트너가 선정해 주시는 내일의 관심주까지 가득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개인의 선택 방송 함께해 주실 오사무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희 8위 종목 공개하기 전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 상황이 예상만큼 잘 가지 못하고 있죠. 시원하게 상승을 해줘야만 또 물렸던 그런 체증의 그런 상황이 풀려날 텐데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을 외면하면서 우리 개인들이 함께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인 변화를 해야 됩니다. 내 종목 그대로 갖고 있어서 상승을 기다리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적극적인 종목 교체를 통해서 수익을 다변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수는 정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목별로는 차별화된 개별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개별 상승의 기회에 편승해서 적극적인 종목 포트폴리오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라면 더욱더 그 노력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에 서현 탑메탈 공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하루 동안 7.96%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8% 가까운 상승이 오늘 하루 동안 나와줬는데 저희 개인의 선택 지난주에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자, 서현 탑메탈 관련해서 우리 오사무엘 파트너님께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현 탑메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탑메탈이 이렇게 좋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던 것은 이제 건설 기계 종목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종목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데모를 비롯한 종목들인데 데모의 상승의 힘을 보십시오. 바닥권에서 두세 배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고 또 가장 강한 대장은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죠. 이 현대 에버다임도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전쟁 복구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현대 에버다임도 정체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데모, 그리고 수산중공업. 이 수산중공업도 지속적으로 상승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자, 서현탑메탈 역시 건설기계 종목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할 때부터 매도 포인트를 121선 부근을 잡고 있었습니다. 121선이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죠. 120선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1차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매도 포인트로 이미 안내를 드렸던 자리고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매수하자라는 거죠. 눌림목 매수해서 그 다음 자리까지 이렇게 241선이 지금 위에서 내려오고 있죠. 241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부딪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N자인 패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상승이 이것으로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매수는 유효하다. 1차 매도 단가에는 도달을 했고 눌림목에서는 2차 매수를 해서 다음 자리 241선 부근에서 매도 대응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체증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상황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지난주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공개해 주셨던 서현 탑메탈, 자, 건설기계 종목으로 오늘 하루 동안에만 8% 가까운 상승 보여줬는데요. 사실 오늘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어야 하는 날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눌림목이 나오면 재공략을 하셔서 다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물론 이 종목 방송에서 보신 뒤에 사셨으면 수익을 누리셨을 종목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5535L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5551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자, 우리 포트폴리오 더 살찌울 수 있는 용기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8위 종목 공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8위 마인즈랩이 차지했습니다. 자, 마인즈랩 오늘 흐름 보면요. 12.08% 상승 흐름 나와줬고 21,8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오전장에서 급격히 올랐다가 상당 부분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자, AI 가상인간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마인즈랩인데 삼성전자에 셈이 있고 또 LG전자에는 김레아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가상인간의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AI 휴먼 사업 영위하고 있는 이 두 거대 기업인데 이 흐름에 맞춰서 좀 마인즈랩에도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휴먼, 이 가상인간, 이 세상이 우리의 실생활이 이제 다가온 상황입니다. 삼성과 LG전자, 이 두 개 회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LG전자는 김레아를 앞세우고 있는데 이 김레아를 이제 가수로 데뷔시킨다고 하죠. 이처럼 이제 가상 인간이 우리 실생활에 이제 가깝게 적용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수혜 종목들 그리고 신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앞세워서 인공지능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정책주로 편입되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마인즈랩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관련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즈랩뿐만 아니라 이스트소프트, 셀바스 AI, 솔트룩스 이런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인즈랩 인공지능 휴먼과 관계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상장했을 때 43,000원에 먼저 갔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고점을 형성했죠. 이 고점 두 개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해보면 오늘의 고점이 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을 기억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갖고 계신 분들, 혹시 물리신 분들은 탈출을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왜 그러냐면 이게 저항대에 오게 되면 부딪히고 밀렸다가 또 눌림목이 오래 형성될 수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과 기관이 던져버리죠. 오늘 이제 개인은 매수를 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던졌어요. 차익을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못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1,300억이에요. 1,3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부진한 편입니다. 올해는 좀 흑자 전환을 예상하지만 시가총액 1,300억에 부합되는 실적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 종목이 오늘 윗골이 달리고 이제 밀렸는데 추세를 그어보니 조금 상승은 남은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윗꼬리를 달고서 밀린 다음에 다시 상승할 때 이렇게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대 위에서 사셨다 하더라도 제가 표시한 가격대에서는 매도 대응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매수 접근은 유효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런데 자, 마인즈랩뿐만 아니라 셀바스 A 보세요. 셀바스 A도 인공지능 휴먼과 관계된 회사인데 차트가 비슷하지 않나요? 차트가 비슷하죠. 오늘도 윗골이 달리고 밀렸는데 이 셀바스 AI는 61선 저항에서 부딪혔죠. 자, 마인즈랩은 어디서 부딪혔죠? 일목균형표 구름층에서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저항대에 다르게 대응을 한 겁니다. 근데 차트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오늘 순간 급등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솔트룩스 역시 인공지능 휴먼 관련주죠. 이 종목은 61선에서도 미치지 못했어요. 각각 종목들마다 다 다르죠. 마인즈랩은 일목균형표 구름층에서, 그리고 셀바스 AI는 61선에서,
그리고 솔트룩스는 61선에 미치지 못하고 기존선과 61선 사이에서 이렇게 밀렸다는 것입니다. 각각 대응이 좀 다르긴 한데요. 솔트룩스는 이렇게 보면은 상승이 좀 남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개별적으로 종목들 대응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스트소프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스트소프트도 오늘 순간 급등이 나왔죠. 14% 급등하고 밀렸는데 이 종목도 그 아래에서 밀렸죠. 제가 하나하나씩 보여드렸는데요. 마인즈랩이 좀 높은 상승과 더불어서 좀 높은 저항대에 만났고, 그다음에 셀바세이가 그 아래 61선, 그다음에 솔트룩스는 61선과 기준선 사이, 그리고 이스트소프트는 기준선에서 하나하나씩 좀 다르죠, 대응이. 이런 흐름들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네 종목이 다 인공지능 휴먼과 관계된 종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순간 급등 나오면서 윗꼬리 달고 밀렸다라는 것은 오늘 차익을 실현했다는 것이에요. 차익 실현하는 이 자리, 윗꼬리에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다는 거, 대부분은 외국계 기관이 던졌다는 거, 이런 차원에서 당분간은 좀 눌림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인즈랩 당분간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고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마인즈랩뿐만이 아니라 이스트소프트, 셀바스 AI, 솔트룩스 이런 가상인간 관련주들 흐름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종목별로 대응 방법은 조금씩 다른데요. 말씀해주신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가상인간 관련주들 매매 접근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8위 종목 마인즈랩 만나봤고요. 7위는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7위 KCT가 차지했습니다. KCT 13.19% 상승 나와줬고 840원 올라서 7,21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개장 직후에 직선으로 올라주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고점에서 꾸준하게 반납해 가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외인들은 매도를 했고 기관과 개인은 매수했는데, 자, 지금 루나와 테라 이야기 여기저기 가도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폭 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런 흐름 때문인지 미국에서도 그렇고 디지털 통화 발행에 대한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좀 규제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KCT 이런 흐름 타고 얼마나 더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KCT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CT가 오늘 상승하게 된 것은 디지털 화폐와 관계된 거죠.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화폐 도입 속도에 좀 속도전을 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근데 가상화폐가 실물을 근거로 하지 않은 것이 많다 보니까 루나, 테라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을 근거로 하지 않은 가상화폐는 앞으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인데, 이제 디지털 화폐가 안정적인 화폐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수혜를 입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KCT만 있는 게 아니라 KCT, KCS, 한네트, 로지시스, 푸른기술,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그리고 드림시큐리티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도 빨리빨리 알려드릴게요. 자, KCT가 오늘 상승을 했는데 상승은 어디서 부딪혔는지를 봐야 돼요. 아까 마인즈랩을 보여드렸는데 마인즈랩은 이 구름층 이 하단에서 부딪혔죠. 그런데 KCT는 구름층 상단까지 노렸다는 것이죠. 구름층 상단까지 노리고 주가가 밀렸어요. 물론 구름층 하단에서 종가를 형성하고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 역시도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던졌단 말이죠. 외국인이 던지고 개인이 다 샀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구름층 저항을 넘어서서 마감을 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마감을 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저항대 위를 벗겨내지 못하고 밀렸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눌림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눌림목 자리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매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KCT만 이런 흐름을 보여줬느냐? 조금 전 말씀드렸던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KCS도 볼게요. KCS도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KCT가 좀 강하다 보니까 구름층 상단까지 갔던 거고 KCS는 그 안에 머물렀다가 윗골이 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개인의 매수 흔적이 보이고요. 주봉을 보게 되면 KCS는 역시 KCT처럼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KCT나 KCS나 단기적으로 눌림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네트도 보겠습니다. 한네트도 똑같죠. 차트가 다 똑같아요. KCS와 똑같죠.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죠.
그랬다가 밀렸다는 거. 그리고 주봉을 보게 되면 한네트는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도 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지금 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지시스를 볼게요. 로지시스도 주봉 구름층까지는 워낙 오진 않았고 일봉상에서는 구름층 상단까지 갔다가 다 윗꼬리 달고 밀렸죠. 그다음에 푸른 기술은 상승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상승이 크진 않았으나 흐름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흐름은 다 비슷하다.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하나만 더 볼게요. 드림 시큐리티도 마찬가지죠.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다가 윗꼬리 달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장기 모멘텀은 정말 좋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도입이 될 것입니다. 그냥 뉴스로만 이렇게 나와서 나중에 시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는 도입이 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관련주들은 함께 움직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눌림이 형성될 수 있으나 중장기 모멘텀은 살아있으니까 단기 눌림에서 잘 매수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좀 눌림이 지속됐을 때, 눌림이 하루 이틀 끝나지 않고 일주일, 2주일 지속됐을 때에 그 눌림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매수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종목을 다 안내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루나와 테라 갖고 계셨던 분들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정말 폭락을 했는데 자, 그 반사이익이 디지털 화폐로 오고 있어요. KCT는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때 얼마나 잘 담는가가 관건이 될 거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눌림목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매수를 잘 하는지까지 팁으로 공개를 해주셨어요. 자, KCT뿐만이 아니라 KCS, 한네트, 로지시스, 푸른기술, 한국전자금융, 드림시큐리티 등등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역시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담아가셔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히 큰 이슈 타고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만큼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위 종목 만나봤고요. 6위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볼게요. 자, 오늘 6위입니다. 와이어블이 차지를 했는데요. 와이어블 14.53% 상승 나와줬고 3,66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초반에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힘이 빠지는가 싶더니 중반, 후반 계속해서 힘 내주면서 윗골이 거의 달지 않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외인과 기관은 매수를 했고 개인은 매도를 했는데 자, 와이어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6G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타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와이어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제 5G 장비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수주를 앞두고 있다는 등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와이어블이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 와이어블 이전의 상호가 바로 전파기지국이라는 상호입니다. 전파기지국은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름을 이제 와이어블로 바꿨는데, 자,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밑꼬리가 좀 약하게 나왔죠. 장대 양봉을 만든 주체는 바로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개인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만들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와이어블의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패턴을 우리가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241선 저항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241선은 가로막는 저항이 되면서 동시에 그 자리를 뚫고 갈 때는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관건이 뭐였냐? 바로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41선 저항을 뚫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래량이다라고 자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241선을 강하게 뚫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와이어블은 241선 저항을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다룬 적이 있어요. 다산 네트워크스 역시 5G 관련주죠. 다산 네트워크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241선 저항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241선 저항에 부딪힌 그 자리에서 매도 대응이 좋았겠다. 그리고 눌림목이 형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넘게 지금 눌림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이제 눌림목 끝자락에서 매수 들어가야 되죠. 매수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241선 저항에 부딪혔을 때 발생했던 그 거래량. 이만큼의 거래량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241선을 뚫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와이어블이 먼저 그런 그림을 보여줬어요. 와이어블이 먼저 241선 저항을 뚫고 가는 모양을 보여줬죠. 이럴 때는 일봉에서는 매도 포인트를 잡기가 쉽진 않아요. 일봉상의 그림만 가지고는. 그래서 주봉을 봐야 된다는 거죠. 주봉을 보니까 검정 실선, 이 120주선이에요. 120주선이 내려오고 있죠. 이게 120주선이
작년도 8월 달에 120주선을 깬 이후로 한 번도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회복을 못했다가 이번 달에 120주선을 실은 뚫으려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120주선 한 번에 뚫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개월 만에 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강력한 저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120주선 자리에서는 매도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면 그만큼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Y업을 먼저 저항을 들고 가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비슷하게 다산 네트워크스가 흐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다산 네트워크스는 현재 눌림목 끝자락에서 우리가 매수 들어가야 한다. 앞서서 눌림목 매수하는 전략 공개를 해 주셨는데 그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6위 Y업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5위는 어떤 종목일지 지금 만나보시죠. 자, 오늘 5위 서현이화가 차지했습니다. 서현이화 오늘 흐름 보면요. 13.46% 상승 나와서 980원 오른 8,26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상승 출발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폭을 늘려나갔고, 자, 외인 수급이 최근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원래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했는데 오늘은 현대차 관련한 이슈로 상승이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서현이화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Y업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장대 양봉을 만드는 주체는 개인이 어렵다.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만드는 건데 역시나 오늘 서현이화에 이런 큰 상승을 만든 것은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큰 상승을 만들었어요. 네. 자, 서현이화는 이제 자동차 내장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내장재 경량화와 관계가 돼 있습니다. 차량 경량화와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필수적인 부분은 경량화죠. 경량화인데 서현이화가 바로 그 수혜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에 이제 서현이화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 공장과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그 내용을 발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현이화가 수혜주가 되고 또 정치 프리미엄까지 얹어진 거죠. 대통령 프리미엄까지 얹어진 거예요. 이제 그 자동차 관련해서 서현이화가 있고 또 서현이 있고 또 모베이스가 있고 모베이스 전자가 있죠. 이 네 종목은 함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서현이화, 서현, 모베이스, 모베이스 전자 이렇게 네 종목 함께 기억하시면 좋은데 자, 서현이화가 바로 자동차 경량화 관련된 종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전에 제가 이제 에코플라스틱과 코오롱 플라스틱도 함께 짚어드렸죠. 에코플라스틱, 코오롱 플라스틱도 자동차 경량화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또 한 종목 더 보자면 에스폴리텍 이 종목도 자동차 경량화 관련된 종목입니다. 거기다 이제 서현이화를 하나 더 기억하세요. 서현이화도 역시 자동차 경량화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 조지아 공장과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훑어보는 게 좋겠죠. 현대공업을 보겠습니다. 현대공업 계속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고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이죠. 주봉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 도전하는 흐름. 자, 현대공업도 꼭 기억하세요.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 도전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서현이화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서현이화는 주봉 구름층을 뚫었잖아요. 그러면 다음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게 바로 어디냐면 월봉입니다. 월봉 구름층 상단 가깝죠. 그러니까 서현이화는 월봉 구름층 상단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서현이화, 현대공업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수혜주가 더 있습니다. 화신 이 종목도 조지아 공장 관련 종목이라 할 수 있고 현대공업과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주봉 구름층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 구름층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화신은 역시 상승에 불을 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 SL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SL도 역시 조지아 공장 관련된 수요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241선 저항에 부딪혔죠. 그럼 이 저항대 위를 뚫는 거래량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많이 발생했던 거래량, 이만큼의 거래량 이상이 나오면서 241선 저항을 뚫게 되면 서현이화와 같은 장대 양봉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SL도 기대감을 갖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진산업은 역시 미국 조지아 공장 관련 종목이죠. 윗꼬리 달고 밀리는 그런 흐름이지만 이 종목이 왜 여기서 이런 흐름을 보이냐면 일봉에서 봤을 때의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에 있는 저항을 뚫기 위해서
저항벽을 얇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구름층 상단 뚫었다가 밀렸죠. 역시 일봉과 주봉에서의 구름층 저항을 의식하고 밀렸으나 월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월봉을 봤을 때 서현 이화가 도달하는 자리를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역시 아진사릅이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방과 관련된 이 자동차, 미국 조지아 공장 관련 종목들에서 하나하나씩 알려드렸는데 다 상승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네, 서현이화, 차량 경량화와 관련이 있는 종목으로 전기차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데 현재 바이든 대통령 방한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어요. 자, 서현이화뿐만이 아니라 서현, 모베이스 전자도 함께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 밖에 또 조지아 공장 이슈와 관련해서 아진산업, 화신 이런 종목들도 기억하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종목마다 안내해 주셨죠. 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명한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넣으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봐주신 만큼 자, 이런 종목들 내가 종목명은 들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좀 모호하다,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사무엘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저 이런 거 보고 들어왔는데 이런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도 해보시고 제 포트폴리오 현재 상태 어떤지 또 점검도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현 이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4위는 어떤 종목일지 만나볼게요. 네, 오늘 4위입니다. 사조동아원이 차지했는데요. 사조동아원 정말 요즘에 핫하디 핫한 주식인 것 같습니다. 13.95% 상승 나왔고 2,4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하락 출발하긴 했는데 단계적으로 상승을 해 나가더니 막판에는 좀 힘이 빠졌습니다. 자, 오늘 외인과 기관 수급이 다 들어왔고 사실 사조동아원이 13.95% 상승이 나왔는데 한탑이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자, 얼마 전에 인도의 밀 수출 금지 발표가 있었고 계속해서 식량난 관련해서 이슈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조동아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조동아원, 한탑 이 두 종목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이 밀가루, 특히 곡물 관련하여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슈화돼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조동아원 한탑에 대해서는 계속된 그런 관심이 필요한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지난번에 이제 윗꼬리 달고 밀렸던 흐름이 있었죠. 4월 말에 2,710원을 갔다가 윗꼬리 달고 밀렸다가 이제 2차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2차 상승이 나오는데 2차 상승이 나오는 단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쌍봉을 만들 때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쌍봉을 만들 때 매도 대응하는 것이 일단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도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매도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쌍봉을 만드는 것이 이제 사조동아원의 흐름으로 보여져서 쌍봉 만들 때 매도 대응이 일단 원칙이다라는 것. 근데 두 번째로는 거래량의 관건인데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정고점을 넘어서며 깨끗한 양봉을 만들 때는 홀딩이 맞습니다. 깨끗한 양봉을 만드는데 윗꼬리가 적게 달려야겠죠. 윗꼬리가 적게 달리는 깨끗한 양봉을 만들면 홀딩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양봉의 크기보다 윗꼬리의 길이가 길 때 그때가 탈출 신호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쌍봉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도 원칙이 맞다는 거 하나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양봉을 만들 때에 윗꼬리 다는 길이를 잘 보자. 양봉보다 윗꼬리가 길면 탈출 신호다. 그런데 윗꼬리가 양봉보다 짧게 나오면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지속 홀딩.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사조동아원 밀가루 곡물 관련해서 이 사조동아원과 오늘 상한가 안착한 한탑까지 우리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쌍봉에서는 매도 원칙을 갖되 양봉에서는 윗꼬리 길이 반드시 확인하시고 언제가 탈출할 시기인지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사조동아원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되 자, 말씀해 주신 이 양봉의 그리고 윗꼬리의 길이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3위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위는 태웅로직스가 차지했습니다. 태웅로직스 오늘 15.75% 상승 나왔고 15,8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왔고 윗꼬리 없이 마감을 했는데요. 외인들은 매수했고 기관은 매도에 나섰습니다. 자, 국제 물류 주선업을 하는 회사인데 양재 IT와 차세대 종합 물류 시스템 구축 협약 이거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강세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태웅로직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물류 종목의 어떻게 보면 대장주죠. 물류 종목의 대장주인데 태웅로직스가 상대적으로 다른 물류 종목에 비해서 강세를 보인 것은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류에 있어서 가장 실적이 좋아요. 가장 실적이 좋아요.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793억이 나왔어요. 793억이 나왔는데 10,000원 이하에 거래될 때 사실 저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 이 주가가 못 갈까? 이렇게 영업이익 실적이 좋은데 주가 왜 이렇게 못 갈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역시나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적이다. 뭐니 뭐니 실적이 깡패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무상증자입니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자신 있게 무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무상증자 효과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가는 지금 열기가 지금 열자가 붙었잖아요. 과열이죠. 과열된 지금 상태인데 태웅로직스가 이 실적을 근거로 한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데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추세를 넘어섰어요. 일반적으로 추세에 부딪히면은 매도가 맞는데 추세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태웅로직스는 이 추세선이 이제는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빠져도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적정 주가를 찾아가야죠. 영업이익 793억에 근거한 시가총액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가총액 3,087억도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응할 때 아까 제가 이제 사조동화원 한탑 대응 방법을 안내드렸는데 똑같습니다. 태웅로직스 역시 상승을 즐겨야 됩니다. 지속적인 상승을 즐겨야 됩니다. 윗골이 달릴 때 탈출이에요. 윗골이 달리기 전에 그냥 양봉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죠. 윗골이 달리면서 밀리는 흐름이 나오는 그때 탈출해도 늦지 않다는 것. 신규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죠. 신규 매수는 조심해야겠지만 이제는 보유자의 관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류 종목이 태웅로직스는 이렇게 잘 갔는데 다른 물류 종목 볼게요. 한솔로지스틱스라는 종목을 봅시다. 이 종목 주가가 강하게 상승 못하고 있죠. 상승했다가 밀려버렸고 물론 이제 다시 눌림목 자리에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으나 태웅로직스 같은 그런 상승 흐름은 아니다는 거. 동방도 보세요. 동방도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한익스프레스 역시 똑같습니다. 다 지지부진하죠. 대장주입니다. 이 대장주에 매기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윗골이 달 때 그때 탈출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류 대장주인 태웅로직스인데 대장주인 이유 일단 실적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자의 영역에서 현재는 수익 구간 충분히 즐기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수익 실현 시기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조동화원 소개할 때 안내를 해드렸죠. 자, 혹시 지금 TV를 켜신 분들 저희 유튜브 방송 돌아가시면 방송 앞으로 좀 돌려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서울경제TV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자, 저희 방송에서 공개를 충분히 해주셨지만 혹시나 보지 못하신 분들 샵 008 2번으로 5351 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역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위 태웅로직스 안내를 해드렸고요. 2위는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시죠. 자, 오늘 2위입니다. 하인크 코리아가 차지를 했는데요. 자, 상한가 안착해서 13,7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10시 이전에 상한가 일찍이 진입을 해서 안 내려왔는데요. 자, 외인 수급이 들어왔고 토트넘 IP 사용 라이선스 취득에 상한가 직행했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저 토트넘 효과가 이렇게 막강한가요? 글쎄 말입니다. 네. 하인크 코리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토트넘 IP 라이선스 계약이 하인크 코리아 급등에 영향을 준 건 맞습니다. 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2,400억이에요. 매출액이 작년도에 141억, 영업이익이 28억. 올해도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이제 기술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상한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상한가를 만든 거예요. 아주 대단한 기술이에요. 물론 주식수가 적은 것도 있습니다. 주식수가 1,764만 주밖에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거래량으로 큰 상승을 만들었다? 좀 의심할 만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거래량이 실체고 주가의 움직임은 그게 그림자라는 거. 주가는 그림자고 거래량이 실체예요. 그래서 거래량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제 퇴색되는 부분도 있지만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엘리엇 파동을 많이 적용도를 안 하시는데 엘리엇 파동은 주가의 상승의 길이를 대입을 하면서 흐름을 짚어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정체를 보인 상태에서의 상승의 크기, 이 상승의 크기를 재보고 그 다음에 저점 눌렸을 때의 상승의 크기를 재보는 거예요. 이렇게 재봤을 때 앞에서 보였던 부분보다 두 번째 이 크기, 이 길이가 높이가 더 길게 나타나면 이 높이가 길게 나타나면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엘리엇 파동을 근거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엘리엇 파동은 5개의 파동, 상승 5파동을 얘기하는데 세 번째 파동이 가장 길죠. 그리고 4파 눌림목 주고 5파의 상승, 이것이 상승 5파동의 끝자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1번, 2번을 표기한 이유는 뭐냐면 1번의 길이, 이게 세 번째 파동이라고 간주했을 때 2번의 높이, 이게 5번째 파동이라 하지만 2번의 길이가 1번의 길이보다 높아지면 세 번째 파동의 연장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재보고서 1번의 길이보다 2번의 길이가 높아졌을 때는 상승의 기대치를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하이코 코리아는 상승을 조금 더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웅로직스에 대해서, 4조 동화문에 대해서, 한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이 될지 안내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 종목도 상승을 즐기되 윗골이 발생했을 때 탈출을 하시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하이크 코리아 오늘 기대감에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저 오늘 거래량에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항상 거래량이 실체고 주가는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자 일단 이 종목 역시 상승을 즐기되 윗골이 달리면 수익 실현하고 탈출하셔라라는 언급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위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 앞두고 있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1위 HLB 글로벌이 차지했습니다. 요즘에 HLB 그룹주들 굉장히 표정이 좋은데 오늘 상한가 안착해서 9,73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10시쯤에 상한가 진입해서 역시 내려오지 않고 마무리를 했어요. 외인과 기관 수급은 다 빠지긴 했는데 자, 지금 항암 치료제 신약 이슈가 HLB 그룹주들 분위기를 다 좋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HLB 그룹 전체에 지금 매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네. 사실 HLB 글로벌에 대해서 월요일 날 좀 궁금했어요. HLB 관련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데 왜 이 종목이 움직이지 않을까? HLB는 HLB가 대장주고 그다음에 HLB 제약, HLB 테라퓨틱스 그리고 또 여기 HLB 글로벌, 또 HLB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HLB 글로벌이 아마 예전에 이름이 넥스트 사이언스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죠. HLB 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늦게 상승한 겁니다. HLB 글로벌이 늦게 상승했는데 그럼 HLB부터 사실 봐야 돼요. HLB가 사실 대장주 아닙니까? HLB 그룹의 대장주인데 그럼 이 종목이 상승을 더 이어갈지 아니면 이제 상승이 제한될지 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구름층 상단까지 다 왔잖아요. 저는 이제 상승이 거의 끝나가는 자락에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역시 구름층 상단까지 다 왔어요. 구름층 상단까지 다 왔죠. 그러니까 HLB가 이제 상승의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월봉에서도 보시면 월봉 상단까지 다 왔죠. 이 자리는 제가 계속해서 매도 포인트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덴트를 볼까요? 비덴트가 월봉에서 봤을 때 구름층 상단까지 오면서 주가가 빠졌죠. 그리고 T사이언티픽을 볼까요? T사이언티픽도 구름층 상단까지 오고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션스퀘어도 볼게요. 액션스퀘어 월봉에서 구름층 상단까지 오고 주가가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월봉을 보면서 대응을 했어야 되죠. HLB도 주가가 상승할 때 너무 급등했다, 못 들어갈 것이 아니라 월봉 구름층을 보면서 아, 월봉 구름층 상단에 도전 가능성이 있구나. 그걸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HLB가 이 하루 이틀 상승했을 때 그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월봉이 구름층 상단까지 보고 이 중간 지점에서도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HLB 상승이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HLB 글로벌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그리고 이제 노토스와 관련돼 있죠. 노토스가 이제 무상증자를 하면서 노토스의 무중 효과가 HLB 그룹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온 건데요.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상승의 이름을 갖다, 상승의 이유를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HLB 그룹 전체적으로 이제는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니 HLB 글로벌도 제한될 수 있다. 그런데 HLB 글로벌을 단독으로 HLB 글로벌을 본다 그러면 61선까지는 상승이 좀 열려 있겠죠.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으니까 내일 갭상승하면서 출발할 수 있어요. 갭상승하면서. 그러니까 61선 저항 자리는 기억을 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던 HLB 그룹주인데, 자, 이제 슬슬 수익 누리신 분들 충분히 즐기셨으니까 나오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짚어주시되, 추가로 어디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또 어느쯤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지까지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자, 그 부분 기억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인의 선택 8위부터 1위 종목 만나봤는데요. 자, 오사무엘 파트너님이 오늘 8개 종목 중에 한 종목만 매수를 한다라고 하시면 어떤 종목 선택하시겠어요? 자, 이 종목들 중에서 전 중장기 모멘텀이 있는 디지털 화폐 관련된 것으로 저는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네. KCT라는 종목이 오늘 급등하고 밀렸잖아요. 당장 사라는 게 아닙니다. 눌림목에서 사는데, 근데 눌림목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KCT라는 종목이. 눌림이 발생해도 눌림이 크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디지털 화폐, 이 모멘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화폐는 도입이 될 거예요. 각국에서 디지털 화폐는 도입이 될 텐데, 미국이 가장 서두를 겁니다.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 있는데, 사실 뭐 근본이제, 달러 본이제 이렇게 기축통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디지털 화폐에서도 달러가 또 주름 잡게 될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시장이 열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모멘텀이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또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KCT 디지털 화폐 모멘텀 반드시 기억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디지털 화폐 관심 갖고 꾸준히 지켜보면 될지 궁금하신 분들 역시 샵 0082번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저희가 관심 종목 공개를 할 시간인데요. 자, 지난주에 서현탄메탈 오늘 하루 동안 큰 상승이 나온 만큼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입니다. 네. 한국전자금융인데요. 이 한국전자금융도 역시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이에요. 오늘 상승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4%밖에 상승 안 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4월 5일자에 26%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고 주가를 눌렀죠. 눌림목이 깊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주가를 누르면서 점차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물론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국전자금융은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구름층 상단까지 도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 정보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KCT, KCS, 그리고 푸른기술, 로지시스, 한네트,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한국전자금융까지 이 디지털 화폐 수혜주 7선을 기억하시고 상승률이 적게 나온 한국전자금융을 공략을 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면 좋겠습니다. 구름층 상단의 가격이 6,500원대예요. 1차적으로 끊어갈 자리 6,500원대입니다. 서현탄메탈도 제가 끊어갈 자리에 안내를 드렸고 그 자리에 왔거든요. 6,500원이라는 이 자리를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 관심주로 가지고 와 주셨는데 오늘은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자, 그게 의미하는 건 그만큼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남아있다. 이런 것 같아요. 자, 그 점에 집중을 해주셔서 가지고 와주신 것 같고 N자 파동 그리면서 상승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KCT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한국전자금융처럼 디지털 화폐 오늘 531 파트너님이 특히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 샵 0082번으로 531이라고 보내주시면 자, 이렇게 앞으로 대세가 되어갈 디지털 화폐 어떻게 어떤 종목들이 더 옥석이고 더 좋은 종목으로 힘있게 쭉쭉 나아갈지 531 파트너와 함께 그 옥석 가려보는 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샵 0082번으로 531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방송 중에 뭐 구름층이라던가 엘리엇 파동이라던가 장대 양봉 나오고 있는 종목들의 구체적인 수익 실현식이 언제가 될 것인가 이런 정말 꿀팁들이 대량 방출이 됐습니다. 이런 531 파트너님이 토요일에 오후 2시에 여의도역 부근에서 오프라인 강연을 진행하신다고요. 네,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오프라인 강연을 합니다. 예, 지금 같은 이제 조정,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서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수익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매매할지에 대한 상세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꿀팁들을 받아가시고 또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방법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트너님이 사실 이런 장세에서는 파트너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하나하나의 팁들이 돈이 되는 팁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팁들도 대거 방출해 주시는 거죠. 예, 많은 팁도 드릴 거고 하락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내 계좌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하락장이라서 정말 많이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내 계좌를 지키는 방법은 단순히 수익을 내서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팁들을 하나하나 내 머릿속에 채워 나가서 자, 그런 것도 역시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531 파트너님의 이 강연회 오프라인으로 열리지만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셔서 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팁들 내 계좌에 차곡차곡 쌓아 나가셔서 수익률도 극대화해 보시는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내일 또 531 파트너님과 함께 저희 방송 진행을 할 텐데 내일장 대응 전략도 간단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시그널은 좀 나오고 있어요. 중형 종목들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중형 종목에 좀 매기가 붙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개별 종목, 중소형주 종목에 좀 매기가 돌았죠. 근데 중형주 종목에 매기가 돈다는 것은 단기 모멘텀은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일도 확인이 될 텐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장세의 흐름, 그러면서 주봉을 완성하는 그 패턴을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금요일 마감하는 형태가 다음 주에 또 영향을 주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죠. 주봉을 마감하는 형태, 금요일 장의 마감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일 말씀을 드리지만 금요일은 제가 방송 안 하니까 그렇지만 목요일 장에서 흐름을 보고 금요일 장세를 어느 정도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이 주봉이 완성되는 날이다 하고 항상 531 파트너님이 강조를 해주시는데 금요일은 안타깝게도 저희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계세요. 따라서 샵 0082번으로 531이라고 하시면 자, 금요일 날 주봉이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 짜가면 좋을지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531 주저하지 말고 보내주시고요. 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도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개인의 선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